제15장 한국의 교육문화. 한국의 교육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한국에서 교육이라는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다양한 활동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에서 교육이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습득 과정이나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조기교육 열풍, 사교육 열풍, 영어교육 열풍 등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교육열은 식을 줄 모르고 가열되고 있으며 한국 현대문화의 한 특징이 되고 있다. 한국의 공식적인 교육 목표는 홍익인간이다. 이 말은 단군이 나라를 세운 건국 이념으로 현재 한국의 정치, 문화,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육 현실은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적인 교육 목표의 실현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인다.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현실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은 왜 이러한 현상을 낳게 되었을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육에 있어서 뜨거운 교육열을 보이는 이유로는 다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인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경제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 선택의 기회를 교육만이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이 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특별한 자연 자원이 없고 오직 교육을 통해 길러내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 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자연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적인 개발력을 가진 전문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육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열은 점차 높아져 왔다. 한국에서 교육열이 높은 세 번째 이유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학식 있는 사람에 대해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학식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배운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열의는 오늘날 한국적 가치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많은 가정이 한두 명만의 자녀를 두고 있어 부모들이 이들의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교육열을 부추기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이유 외에도 한국 사회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획일적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교육열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히 경쟁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도 과열 경쟁을 하게 되어 훌륭한 인격을 쌓아야 하는 교육의 기본 정신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인은 여전히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민주화를 성취해왔다. 따라서 여전히 한국 사회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교육에 대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근대적인 교육제도는 1894년의 가보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식민통치 시대를 거치며 정착되었다. 이 시기에 선교를 목적으로 기독교 계열에서 세운 사립학교와 민족 지도자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한 사립학교들이 많이 늘어났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누어져 있으며 6, 3, 3, 4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가가 교육비를 제공하고 모든 국민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공립학교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대학은 80% 정도가 사립대학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6살이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 2년 동안 유아교육을 받는다.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 초등교육을, 14살이 되면 중학교에, 17살이 되면 고등학교에 들어가 중등교육을 받고 20살이 되면 대학에 입학하여 고등교육을 받는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정규 교육과정을 밟은 뒤 대학에 진학한다. 한국인 가운데는 특별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전체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의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 입학으로 이어지는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목적 학교가 인기가 높은데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등이 많은 한국 학생들이 진학을 원하는 학교이다. 또 학교의 운영이 자율적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입학하기가 어려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고 몇몇 고등학교는 해외의 유명한 대학에 학생들을 진학시키고 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봄학기와 가을학기 둘로 학기를 나누어 수업이 진행된다. 봄학기는 3월에 시작하여 7월 말까지 수업을 하고 7월 말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을 보내게 된다. 가을학기는 9월에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수업을 하고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겨울방학을 보내게 된다. 초등학생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피아노, 태권도, 그림 등을 배우거나 영어, 수학, 한자 등을 따로 배우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원비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자 최근에는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열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자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가 정규 교과목의 하나가 되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국외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고등학교 시기는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에 매달리는 때이다. 특히 고등학생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학교에 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수업이 끝나며 수업이 끝나도 자율학습이 있어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해야 한다.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은 대부분 학원에 가서 늦은 밤까지 수업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은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대중적 스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팬클럽 활동이나 컴퓨터 게임 등에 흥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대학생은 입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자유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 학과 활동 등에 참가하고 미팅을 하거나 배낭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1년 정도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거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 휴학을 하기도 한다. 남학생들은 이 시기에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여학생은 24살, 남학생은 27살 정도가 된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노령화 사회가 되고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한국인들은 새로운 직업 선택을 위해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하기도 한다. 입시 지옥. 한국에는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다. 대학 입학 시험이 한국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인식되면서 중고등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고 한국의 고등학생은 3학년이 되면 대학 입학 시험으로 인해 고3병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앓기도 한다.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한 학생은 재수나 삼수를 해서라도 명문대학을 가려고 한다. 연줄주의가 사회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에서 같은 대학을 졸업한 학연은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사실이 졸업 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인은 명문대학을 가는 것을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 시험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적지 않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전 단계인 중학교 교육부터 평균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부모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높은 질의 사교육을 시키고자 애쓴다. 한국에서 사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형태로는 과외와 학원이 있다. 과외는 가정에서 진행되는 1대1 학습 형태로 주로 대학생들이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초등 혹은 중고등 학생을 가르치곤 한다. 학원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 배우는 사설 교육기관인데 많은 학원들이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주택가를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사설 학원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학생이면 누구나 학원을 다닐 정도로 학원 문화가 일반적이며 좋은 학원이 모여 있는 곳은 집값이 올라갈 정도로 학원은 교육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입시 지옥을 견디기 힘든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나가 공부하는 조기 유학이 유행하고 있다. 부모가 고소득자이거나 부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조기 유학을 선호하기도 한다. 조기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에는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아빠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엄마가 아이들만 외국에 데리고 나가 공부하는 경우에 한국에 남겨진 아빠를 가리켜 기러기 아빠라고 부른다. 한국의 대학. 한국 대학은 크게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으로 나뉜다. 한국에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앙 집권적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정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학을 지원하여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을 선호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전통적으로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새롭게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 있다. 여자대학교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과학한국과 기술한국을 내세우며 설립된 대학원 중심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과 연구중심대학인 포항공과대학은 이공계의 세계적인 명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는 19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있으며 140여 개의 2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이 밖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과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산업대학, 방송을 활용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송통신대학과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대학 등이 있다. 대학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전문 연구자 과정으로 주로 4학기에서 6학기 정도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과정이 끝나면 졸업논문 제출을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대학 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글로벌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한국 대학들은 재학생들에게 외국의 대학에 나가 공부할 수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해 재학 중에 외국어 연수 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